네, 반갑습니다. SK텔레콤 이동욱입니다. 이제 그 앞전에서 그랜데이터가 어떤 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데이터를 왜 모으는 거냐라고 하는 걸로 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고대 로마가 제일 그때 컸고요. 그 다음에 산업경제식이 런던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뉴욕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에서 당시 가장 제일 큰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었습니다. 왜 그럴까? 관련이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거가 이 책을 보다가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 국가의 도시인구 비중이 10% 늘어나면 그 나라 1인당 생산성이 30%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만난다는 겁니다. 도시가 집적화되면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저희는 이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존에는 어디에 얼마나 있었고 차가 몇 대가 지나갔냐라고 하는 게 데이터였었습니다. 이게 진화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일까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한번 데이터에 담아보자 라고 하고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노력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70년대 보시면 예전에,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조사업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서 선호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서를 판매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오래된 형태고 여기 미국에 있는 그 윌슨의 지도에 하나 각 카운티별로 생각이 이게 다릅니다라고 하는 걸 올렸던 사례고요. 그 다음에 DB 마케팅 기억하실 겁니다. DB 마케팅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추가 분석이라는 게 불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서를 보는 거였는데 DB 마케팅이 나올 때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어떤 회사가 미국을 26만 개 영역으로 나눠서 43개 타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때 웰빙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얼리어답터라는 말이 이때 나온 겁니다. 이게 앞에 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얼리어답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한 달에 어떤 품목에 얼마 이상 사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대략적인 기준들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DB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첫 직장이 리서치 회사였는데요. 제 경험 말씀드리면 그 순한 소주가 처음 나올 때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순한 소주를 만들었고 고객께서 우리의 타겟은 20대의 유행 선도층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 뭘 고민했냐면 도대체 20대의 유행 선도층을 내가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면서 나는 7번하고 19번 두 개가 타겟입니다라고 하면 두 개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7번하고 19번은 계량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건지. 그래서 질문할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조건을 충족하나요?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타겟한테 질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22만 개 영역으로 해서 해당되는 두 개 영역이 각각 몇 명 사는지, 성인들 구성은 몇 명인지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DB 산업이라는 것이 하는 게 엄청나게 커졌고요. 이게 커져서 유행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는 게 이겁니다. 화장품도 43개입니다. 자동차도 43개고, 그 다음에 주스도 43개인 겁니다.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세분화를 한 게 이겁니다. 이게 엑시움 같은 회사는 개인 단위 정보를 모으거든요. 미국은 개인 정보를 사고팔 수 있어서 FBI가 누구를 수사를 하기 시작할 때 엑시움한테 데이터를 구매한 다음에 수사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엑시움은 DB를 어떻게 모냐면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의 구독자 리스트를 구매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우체국이 제공해주는 각 호별 데이터에다가 매칭을 하는 식으로 해서 DB를 만듭니다. AT&T도 같은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브랜드를 바꾸긴 했는데 에드웍스 같은 서비스들 예전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광고 타겟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40세에서 43세 사이에 10년 넘은 SUV를 보유하고 있는 낚시가 취미이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사람 이런 식의 타겟팅이 되도록 그래서 2,000개, 3,000개 이상의 타겟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규모와 관심사 이런 것들을 모았던 것들이고 법적인 그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의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그걸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모았는지 하는 거를 데이터를 뭐 하나하나 리스트로 설명드리면 지루하실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느 회사나 다 이거 하실 거예요. 지금 시점에 고객들한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을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그걸 만들면 우리가 얼마나 팔 수 있을지 목표 배정을 해보자. 두 번째는 그래 1년 동안에 몇 개 파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타겟팅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언제 생산을 하고 어떻게 물류 전략을 세워야 될 거냐. 세 번째는 홍보 마케팅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할 거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유통 MD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장에 배치를 할 거냐, 온라인으로 팔고 오프라인 파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영업 조직을 통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조직의 목표 를 얼마나 해서 어떻게 팔 수 있도록 할 거냐 하고, 마지막으로 판매가 되고 나면 고객 정보가 들어옵니다. 고객들이 피드백이 들어와요. 설문조사도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이 구조를 어떻게 그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상품을 기획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변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보통 그 요즘에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분들이 이제 노인분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노인들은 전체 평균 한 80%밖에 안 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보시는 거죠. 근데 평균보다 훨씬 많이 노인분들이 즐기는 게 퍼즐 게임 이런 거, 게임은 평균보다 훨씬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여가 시간을 게임으로 여가 시간을 즐기는 노년층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분들의 다른 특성들을 보고 이분들을 어떻게 타겟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게임을 추가 분석해봤어요. 도대체 게임이 뭐지? 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하철 타셨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휴대폰으로 AR 게임이나 VR 게임 혹은 스포츠 게임을 하면 이분은 게임의 헤비 유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레이싱 게임만 하겠구나. 희한한 게 레이싱 게임 하시는 분들 레이싱 게임만 하고 딴 게임 용량이 되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IT 기기 구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한시적으로. 근데 스포츠 게임이나 AR, VR 게임 하시는 분들은 IT 상품 구매가 많아요. 레이싱 게임 하시는 분들은 IT 상품 구매가 굉장히 적습니다. 휴대폰 자체 이용도 적으세요. 굉장히 독특한 그룹들이 존재하고, 이 각각의 그룹의 특성들을 게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엔터테인먼트나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나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즐기냐 하는 것들하고 결합을 해서 그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제 이것들을 보시면 현재 국민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관광 쪽에다가 저희가 지금 이제 이재문하고 스마트 관광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실현을 시키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왼쪽에 첫 번째 보시는 거는 MBTI입니다. MBTI는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을 하거나 혹은 당신의 MBTI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관광 다니는지 특성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보면 이게 이제 SKT에서 그룹핑을 한 그 커다란 대한민국 7개 관광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재밌는 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지역 자체를 즐기는 이분들은 예를 들어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에 가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전주 시내 구경 다니세요. 그리고 전주 시내에서 그 쇼핑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모바일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얼리어답터 이신 분들하고 여행 광이 겹쳤어요. 그래서 얼리어답터가 여행 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이분들은 특성들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분들은 어떤 관광지를 많이 갖고 있고 어디를 추천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마찬가지 서비스 기획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트렌드를 파악을 하셨으면 수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벌써 머리 아픈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보시면 일단 수요 예측을 할 때 두 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100만 명이 이 상품을 소비를 할 건데 우리가 20% 점유율 목표를 할 거야. 그럼 20만 개 만들어야 돼. 언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타겟들이 어떤 상품을 어떤 업종에서 언제 구매를 하냐라고 하는 게, 이게 영화는 여름철에 집중이 되고 와인샵에서 소비를 하는 거 카드 데이터입니다. 자동차 소비가 유사한데 제가 그래서 그 신학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유사한가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어느 시점에 생산을 집중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의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내 체육시설 이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어떤 계층이 더 많이 늘어나느냐, 40대, 50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의 타겟인 사람들은 이렇게 외부의 영향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만약에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길어요, 겨울이 추워요 라고 했을 때는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까지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경제사 점유율이나 선호도 이런 것들하고 결합해서 잘 아시는 그 시장 사이즈 계산하는 방법, 패러미 추정하시거나 아니면 컨저이트 분석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수 형태로 만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 이제 배정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하고 물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 화면을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같이 거래를 했던 엠페어런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온 화면이고요. 이게 글로벌하게 아마 점유율 1위인 걸 알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래 데카르트 솔루션을 미국에 있는 GIS 업체들 이런 데들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물류 솔루션 구축하고 한 사례들을 들어봤는데 딱 차이라는 게 이겁니다. 미국에서는 수요 예측을 해서 수요 공급량을 예상을 하고 몇 월 달에 어떤 물건이 어디로 얼마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물류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 아쉽게 아직 우리가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게 말씀드린 계절별, 그다음에 타겟층별, 지역별 수요 예측을 하도록 해서 물류 솔루션들 안에 이걸 집어넣고 물류 전략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류 전략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누구랑 같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그 예시로 실제 데이터 분석한 결과이긴 합니다. 해서 특정 어떤 커피 브랜드에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10만 명을 뽑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가설을 세운 게 아마 그 브랜드라고 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동수단은 택시 많이 탑니다. 그 다음에 직업 직종은 출판, 대기업 종사자, 의료, 법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역시 소득인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뉴스는 정치 뉴스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소득이 높으면 정치 뉴스를 많이 볼 수 있겠지. 근데 교육이나 구인구직 쪽에 있는 취준생 그룹들도 많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게 이 브랜드의 충성 고객의 특성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SNS 이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물론 카톡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그룹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블로그를 많이 봅니다. 이게 이유를 찾지는 못했지만 짐작을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칠레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지하철 이용법을 봐야 되는데 그건 유튜브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정보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게 블로그일 것이다. 아마 블로그를 많이 보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자동차 주유는 어떤 브랜드에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유명한 건지, 온라인 쇼핑은 어디를 많이 하는지. 온라인 쇼핑이 되게 재밌는 게 I로 시작하는 이 쇼핑몰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대기업 그렇게 해서는 아닌데 왜 안 망하고 영업 잘 될까 생각했더니 이분들이 또 같은 충성 고객이세요. 그래서 이 커피 브랜드는 이 온라인 쇼핑몰하고 같이 코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쇼핑은 특정 브랜드의 할인점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마케팅을 하고 이런 데들을 채널로 만드는 것도 이제 전통적인 채널들을 갖고 계시니까요. 추가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특성을 이해를 하자라고 해서 금융투자는 이분들은 그 코인 광풍이 불 때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로 재밌던 게 유튜브 소비량이 제일 적은 그룹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로 스포츠 레이싱 게임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드벤처 게임 이용량이 많습니다. 이것도 이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들인 거죠. 그리고 건강하고 또 동물원 수족관 유적지 스키장 이렇게 하고 이분들의 특성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많이 한다고 해서 크게 쉽게 변하지 않는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유행보다는 가치 소비 중심으로 가는 분들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특정 브랜드의 혹은 특정 회사의 고객들을 분석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배달앱을 많이 실행하는 데는 어딜까? 배달앱을 특히 많이 실행하는 데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강남구에 배달앱 실행 위치를 포인트를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우영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우영우 드라마가 그냥 그 시군이나 행정동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시청률 차이가 얼마나 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배달앱은 그냥 지금은 아무 데서나 하는 거더라고요. 물론 서울시 전체를 뿌려놓으면 구로 이런 데가 좀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 데나 많이 있어서 이 아무 데나 있는 사람들이 언제 무엇을 위해서 배달앱을 실행하는지 하는 것들 추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수익 위치를 올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영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산 동구나 양천구에서는 25% 정도 우영우를 보셨어요. 우영우를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부산 동구예요.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 동구인데 우영우 시청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한 1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영우 드라마의 시청률이 10%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보시면 6시 내 고향이 있습니다. 6시 내 고향이 굉장히 낮은데 여기 일산 동구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SK 브로드밴드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한 겁니다. 해서 이렇게 차이 나는 각각의 어떤 이제 앞에 말씀드린 통신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에다가 시청 정보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면 각 지역의 특성을 훨씬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송파구 바위일동의 A 아파트 단지는 뭔가 파이낸스 금융 쪽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애들 교육이나 학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스포츠 레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방위 이동의 B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다르게 홈 인테리어나 음식 배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타겟팅을 해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홍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양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강남구에서 각 건물 단위로 해당 건물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딜까를 찍어왔습니다. 그 빨간 점이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건물이고요. 이거를 서울시로 뿌리면 뭐 김앤장 건물사무소 이런 데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위 10%되는 건물들을 올렸고요. 추가로 해외 소비가 가장 많은 건물, 근무자 기준으로 해서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연봉이 많은 거랑 해외 소비가 많은 게 별로 상관이 없죠. 근무하시는 건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까만 점이 있는 건물은 이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외 소비가 많은 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한 90% 정도 이야기가 끝나서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이걸 올려놨는데요. 신세계그룹에서 브랜드 결합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품목의 데이터를 많이 구매하는지 하는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회원과 활동소,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브랜드들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마찬가지 품목 데이터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참여하신 금융결제원은 그냥 이렇습니다. 은행 거래를 하실 때 이 거래 승인을 금융결제원이 내주면 거래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다 갖고 계신 것들이 보시고요. 그게 이제 기관마다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항목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에 이런 정보를 보고 싶어라고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까지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그게 개인정보 침해 이런 것들 없도록 안전하게 금융보안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거용 건물 기준으로 해서 직업이 대표이신 분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어디냐. 그게 빨간 점을 찍은 데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 변호사 이렇게 전문직 자영업자가 많이 사는 건물은 어디냐라고 하는 걸 파란 점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거용 건물 기준으로 해서 해외 소비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들을 찍어서 보면 이런 데들은 겹치고 겹치지 않는 지역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올리는 게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세한 데이터들을 원하시는 대로 입맛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30대가 시간대별로 움직이는 시간이 9시에서 12시까지의 30대입니다. 근무형 건물 많은데 확실히 몰려있죠. 점심시간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녁 시간대 30대입니다.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뀌었죠. 저녁에는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서 저녁을 먹는구나. 그 다음에 밤 9시 심야 시간대입니다. 강남에서 제일 핫한 지역이다. 보시면 되는 30대들이 밤 9시 이후에 12시까지 머무는 지역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앞에 유통전략 세우는 부분 말씀드렸고, 유통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타겟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어떤 매장에 어떤 상품을 넣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기획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구역을 설정했던 것들을 하나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각 블록 단위로 고객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하고 소득 수준을 매칭을 해봤습니다. 우리 고객은 어디에 많이 있나,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품을 넣어놨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실제 공기청정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가 상품, 중가 상품, 고가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하고 소득 수준하고 관련이 있을까? 여기서는 이것도 관련이 없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하고 이제 이렇게 각 지역의 특성들을 파악을 해서 영업 구역들을 조정을 하거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동선을 가면서 동선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해서 각각의 영업사원분들이 관리하는 모델들 이런 것들을 뿌려서 동선까지 감안을 하고 동질성을 감안을 해서 영업 구역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보험회사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실적이 많은 상위 10분 중에 9분이 축구장 2개 안에 고객을 다 갖고 계세요. 예를 들면 무슨 시장을 완전히 다 갖고 계신 분.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동질성 기준으로 영업을 하시는 겁니다. 특정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 동질성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있죠. FC가 금융 같은 경우에 FC가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분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동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동질성 감안해서 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분 정도 얘기를 해서
데이터 설명을 잘 드렸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순환 구조인 겁니다.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팔고 나머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끝나면 야 이걸 사도 어떻게 하지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발표해드리는 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일도 늘어났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사가 금융보험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해주시는 파트너 업체들 SK CNC가 나중에 발표하실 거거든요. 파트너 업체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일부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표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포함시켜서 같이 코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것들을 판매하는 방식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하겠습니다. 건물단위 이런 식으로 통계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시면 가명결합을 해서 가명 데이터로 개인 단위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부에 신한카드에 나와서 이제 가명결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KCB가 나오셔서 그 실명 데이터를 동의 기반으로 어떻게 데이터 거래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베이나 패널 데이터를 이미 구축을 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컨슈머 사이트하고 같이 저희가 패널 구축을 해서 각 패널들을 대상으로 계속 만족도 이런 것들 아무리 데이터를 봐도 그래서 만족하셨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데이터를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한테 데이터 구매하신 고객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 우리 충성 고객을 이해했어.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대상을 어떻게 프로모션을 해? SKT나 KCB나 그랜드 다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홍보 마케팅 채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T 같은 경우에 그 돈 버는 설문이라고 이제 그 왜 키워드 다 깔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탭이 하나 있어서 돈 버는 설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설문을 하면 해서 응답을 해주면 팀 멤버십의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홍보 마케팅 채널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후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